자, 이번 주는 알파고의 바둑 시스템으로 유명한 강화 학습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이 있고 어떤 환경이 구축이 되어진 다음에 이 환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환경에 따라 관찰을 하고 통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가 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가 되면 거기에 긍정적인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부정적인 보상을 줘서 어떤 하나의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과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이해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구현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선 아나콘다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나콘다에서 새로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아래 추가해 주시고 하나의 환경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환경이 만들어지셨으면 여기에 저희가 활용할 것들 중에 여기 정리해 놨죠. GYM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YM을 활용할 거고요. 물론 GYM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터디할 수 있는 거는 비즈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둠 시리즈 게임을 활용을 해서 강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약간 마인크래프트 베이스로 운영이 되는 강화 학습 플랫폼도 있습니다. 뭐 물론 유니티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3차원 플랫폼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GYM을 활용을 할 거고요. GYM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RL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환경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터미널에서 pip install GYM이라고 해서 이 GYM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요. 저희가 이 GYM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피터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주피터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피터를 열어주고요. 다음과 같이 주피터 창이 열리면 데스크탑에 new 해서 파이썬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rl 01이라고 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이 넘버 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Shift L을 ESC 누른 다음에 Shift L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와 L 키를 누르면 이게 넘버 라인이 나옵니다. 넘버 라인이 나오면 조금 더 코드를 관리하기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여기는 GYM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스터디를 할 건데 GYM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비교하기 위한 도구 키트와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 구조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테아노와 같은 이런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같이 혼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우선 여기에서 카트폴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카트폴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밸런싱을 잡기 위한 건데요. 마치 손 위에다가 막대기를 놓아두고 그 위에서 막대기가 기울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그 움직임을 가지고 컨트롤하는데요. 레프트와 라이트의 두 가지 액션, 좌우로 움직이는 두 가지 액션을 가지고 이거의 위치 값과 속도 값, 그리고 막대기의 각도 값과 이 기울어지는 속도 값,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딥러닝을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강화학습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할 거는 import gym이라고 하는 걸 이제 타이핑을 할 건데요. import gym이라고 해서 지금 코드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키 누른 다음에 env 하시고 gym에 다양한 환경을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뭐 둠 시리즈나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맞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 환경 기반의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이 강화 학습을 구현할 수 있게끔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딥마인드와 같은 것 역시 같은 방식입니다. 그 다음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고, B키 누른 다음에 EMV가 현재 여기 카트폴 아까 밸런싱 잡는 그 기본적인 환경이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리셋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0부터, 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같이 놔두고 보면 마이너스 0 위치부터 마이너스 0.xx 위치부터 플러스 0.x 위치까지 좌우로 움직이는 파라미터 값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걸 카트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색을 이 카트의 속도 값이고, 그 다음에 리셋은 이 밑에 있는 이 네 가지 변수를 초기화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는 이제 앵글 값. 앵글 값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30도, 60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레디언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앵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라고 되어져.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레디언이라고 하는 체계인데요. 마이너스 0.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지금 어떻게 되냐, 폴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카트를 기준으로 폴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각도가 이 상태에서 제로 레벨에서 이쪽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각도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게끔 한다면 레디언 값이 이쪽 방향으로, 여기 0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0.0이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0.0이기 때문에 레디언을 기준으로 이쪽. 아니면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컨트롤이 된다.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각도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각도가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어진 속도.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for 구문을 주고요. for 구문. 그 다음에 언더바 해주고 in range.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저기 언더바가 맞는지 제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언더바를 한 걸 제가, 언더바가 맞네요. 흔히 보는 게 아니라서. 자, 언더바로 되어져 있고 그냥 I로 해도 되지 않나?
언더바를 굳이 했을까요? 자, 한번 i로 해볼게요. 저는 env 렌더 해준 다음에 env 스텝 한 번에 횟수 그 단계겠죠? env 점 액션 스페이스 샘플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액션을 주겠다. 이 상황에서 i로 되어져 있지만 무조건 0부터 1000번 작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00번이 모두 레인지가 작동이 되면 env close 해서 닫아주겠다. 해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바로 사라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밑에 영상처럼 얘가 랜덤하게 막 작동되는 작업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 이거는 벌써 이 우측으로 빠져나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번에 한번 언더바를 한번 줘볼게요. 자,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닫혀 있긴 한데 요거를 그냥 닫기를 해버릴게요. 닫기 취소 한 다음에 커널 보시고 클리어 오픈 해서 여기에서 제 생각엔 env를 컨트롤 X에서 리셋을 다시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SC하고 DD 두 번 누르면 꺼지고요. 자, 컨트롤 엔터 상경까지 세팅이 됐고 줄 때마다 리셋을 계속 해줘야겠죠. 환경 리셋.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데 바로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져서 어디론가 가기 때문에 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 안 가지게끔 얘를 이제 구속 조건도 줘야 됩니다. 그 조건 주는 거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observation이라고 해서 관찰자가 있고 보상을 해주고 실행을 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찰자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보상. 예를 들어 기울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꺾여져 버리면 밸런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밸런싱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한 상태를 현재의 액션 상태의 환경 배경으로 해서 관찰과 보상, 긍정적인 보상과 부정적인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운영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관찰자는 이 객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고 안 되고는 불리언으로 온오프가 될 거고 그리고 보상되어지는 값은 플로트 값에서 수치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info에 dict라고 되어져 있고 아마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정보가 누적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 코드를 변경을 해보자면 자 그러면 env 리셋은 이거는 여기에다가 추가에 에디트에 그냥 우선 이렇게 해놓을게요. 샵 해주고 얘는 기본 테스트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B 해준 다음에 이게 마크업이 M인가? M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거 맞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한 조건을 조금 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가미된 B 해주고 이 상태에서 리셋은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포그문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i라고 하는 에피소드 횟수겠죠. 그래서 레인지는 20번만 구동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리셋을 여기다가 부여했네요. 현재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관찰자를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t 값을 통한 반복을 할 건데 100번의 횟수로 조금 방금 전에 있었던 환경을 렌더링해서 그래피컬하게 보여주고요. 네, 현재 옵저베이션을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해가지고 액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좌우 액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을 때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엔터 하시고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 있는 env sample space로 해주시고 엔터를 해보면 discrete 한마디로 액션을 두 가지의 액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끝에다가 .n을 하면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left와 right의 액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 지금 observation을 추가할 건데 이렇게 봐서 observation space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4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있었던 그 4번 뭐 각도값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값들을 표현해주는 거로서 여기 보면 이거는 카트의 위치, 이 친구는 속도, 이게 아니군요. 예, 이거는 다른 거였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이거 4가지 정보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였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각도, 그 다음에 각도에서 떨어지는 각도에 대한 속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의 설정이고요. 변수 범위의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로 하게 되면 변수 범위의 최대값.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보상을 주면서 구동을 해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기울어져서 떨어지지 않게끔 훈련을 통해서 그 각각의 변수,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카트 검은색 그 오브제의 위치, 그 속도, 그리고 기울기의 각도, 그것에 대한 속도, 뭐 이러한 각각의 정보들을 표현을 해주는 상황들을 일일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에피소드가 완료가 되어지는데 19번 만에 뭐 현재 상황이 완료가 됐다, 밸런싱을 잡는 과정이 완료가 됐다, 각각의 횟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본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거 여기 짐 사이트에서 눌러보시고 view source code GitHub에 들어가시면 이거에 관련된 구현할 수 있는 또 예제 파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트폴리라고 하는 걸 한번 구현을 해본 거고, 다음 강화학습은 지금 제가 우선 예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유니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강화학습을 구현해 보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자,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있는 강화학습은 방금 전에 밸런싱 퍼트 같은 작업과 유사하게 이렇게 현재 학습된 모델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밑으로 이 볼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건데 이거에 관련된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강화학습인데
UET를 활용한 강화학습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